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정말 모두에게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은 1%가 될 수도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계산해드림이 여러분의 조건에 맞춘 진짜 수익률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숫자를 넣기 전에 기본값부터 고정하죠. 5년이라는 긴 시간, 정부가 약속한 세제 혜택, 그리고 손실 우선 부담 장치. 이 세 가지가 이번 계산의 핵심 변수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 금리만 보시는데 그러면 이 펀드의 본질을 놓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내주는 환급금이 다르고 그게 실질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이 해당하시는 연봉 5천 직장인부터 돌려보겠습니다. 3천만 일시납이면 첫 구간 40% 공제로 1200만이 소득에서 빠지고 한계세율 16.5%를 곱한 198만 원이 가입 첫 해에 환급됩니다. 5년간의 운용수익은 별도예요. 그건 다음 단계 시장 시나리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연 6%는 정부 약속이 아니라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받기 위한 허들 5년 누적 30% 기준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구조였던 뉴딜 펀드 실적은 평균 연 2.37%였습니다. 6%가 결코 쉬운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시장 상황별로 희망편, 중립, 절망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첫째, 희망편 시나리오. 최근 5년 2021년부터 2025년 코스피 연복리 수익률은 플러스 7.96%였습니다. 2025년 플러스 76% 폭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구간이죠. 이 5년 평균을 펀드 가중치에 그대로 적용하면 연 플러스 4.35%, 운용사 허들 연 6%에도 못 닿는 수준입니다. 둘째, 중립 시나리오. 폭등 직전 5년 코스피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플러스 1.78%였습니다. 한국경제 보도 기준 코스피 10년 평균도 플러스 1.9% 수준이죠. 이 중립 기준으로 계산하면 합산연 플러스 0.4%, 사실상 본전입니다. 셋째, 절망편 시나리오. 약세 5년 2018년부터 2022년 코스피가 두 차례 하락한 구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연 마이너스 4.6%, 이 영역에서 정부의 마이너스 20% 손실보전 장치가 발동됩니다. 정리하면 희망편도 허들 미달, 중립, 본전, 절망편도 보전, 절세로 본전 근처입니다. 수익 윤곽은 봤으니 정부가 말하는 혜택 세 가지가 진짜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혜택 첫 번째,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입니다.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각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들어가서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먼저 부담합니다. 펀드가 10% 빠지면 정부가 모두 흡수, 20%까지도 정부 우선 부담 범위입니다. 다만 30% 손실이 나면 그 초과분 10%는 투자자 부담, 50% 손실이면 투자자도 30%를 떠안게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20% 방어막이 있다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펀드별로 적용되는 우선 부담 범위일 뿐, 이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혜택 두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 공제로 효율이 가장 좋고 그 이후로는 20%, 10%로 공제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대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효율만 보면 3천만 원 이하로 끊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거기에 본인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절세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충분한 근로소득자는 체감이 크지만 결정세액이 낮거나 이미 다른 공제를 많이 받는 분은 체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결정세액과 한계세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혜택 세 번째, 배당소득 9% 분리과세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배당이 나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붙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그 합산 과정 없이 배당이 나올 때 9%만 떼고 끝납니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위험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라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서 거래가 안 되거나 거래되더라도 기준 가격보다 낮은 할인 거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단계 페널티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받았던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는 감면세액 추징은 없지만 거래소에서만 매도 가능하고 유동성이 낮아 할인 거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3년 락업, 5년 환매 금지로 보셔야 합니다. 가입 자격을 보겠습니다. 기본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입니다. 다만 펀드 출시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시면 세제 혜택용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엔 일반 계좌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한도는 이렇습니다. 전용 계좌는 5년간 누적 2억 원까지, 펀드 자체 가입은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입니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 계좌로 가입하시면 연간 3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0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판매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돈으로는 이 상품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년간 묶이고 3년 이내 양도시 추징까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런 단점에도 가입할 만한 분이라면 일정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매 일정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11일 목요일까지 3주 동안 선착순 판매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 진행됩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로 제한되고 6천억 원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 중 20%, 1,200억 원은 첫 2주 동안 서민 전용으로 배정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가 서민 전용 기간입니다. 서민 기준은 서민형 ISA와 동일해서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입니다. 2주 안에 안 팔린 잔여 물량은 3주 차에 전국민 대상으로 풀립니다. 총보수는 온라인 가입 시 연 1%, 오프라인 포함 일반 채널은 연 1.2% 수준입니다. 5년 보유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적으로 약 5에서 6%의 보수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모제 간접 공모펀드 평균 1.8에서 2.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이 상품이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는지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시죠. 가입 전에 5단계를 자가 체크해보세요. 첫째, 비상금 3개월에서 6개월치가 있나? 둘째, 5년간 안 써도 되는 돈인가? 셋째, 결정세액이 공제 혜택을 받을 만큼 되나? 넷째,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기본 절세 계좌를 이미 검토했나? 다섯째,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본인 케이스로 5년 만기 손익을 시뮬레이션해봅시다. 투자금 3천만 원 일시납, 운용보수연 1.0%를 차감한 뒤 5년 복리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세로축은 본인 과세표준, 가로축은 시장 시나리오입니다. 임계는 5년 누적 플러스 30%면 추천, 플러스 12에서 30%면 검토, 그 미만은 비추천입니다. 희망평가는 운용수익 플러스 18%에 절세를 더해 플러스 24에서 플러스 33%, 1.5억 고소득자만 플러스 30% 허들을 넘어 추천 영역입니다. 5천만, 8,800만 구간은 희망편이어도 플러스 24에서 플러스 28%로 검토 영역에 머뭅니다. 중립은 5천, 8,800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8%로 예금 수준, 1.5억만 플러스 12%를 넘겨 검토 영역에 들어갑니다. 절망편은 정부 마이너스 20% 보전과 첫해 절세를 합산해 모든 구간이 플러스로 회복되지만 플러스 12% 허들에 못 미쳐 비추천입니다. 본인 케이스가 어느 칸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종 한마디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ISA와 연금을 채우고 나서 검토할 다음 순서입니다. 비상금과 기본 절세 계좌를 갖추신 다음에 5년간 묶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소액 검토하시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계산 결과 어떠셨나요? 혹시 내 월급으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또는 A랑 B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비교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계산 해드림이었습니다.